영화 속에서 만난 주님. 한 편의 영화를 주님의 세계관으로 해석하고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며 이 시대를 살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새해에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홍익대학교에서 영상영화를 공부하시고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 사무국장을 맡고 계신 영화 칼럼니스트 강원중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떻게 새해 맞이 어떻게 하셨어요?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제가 영화제 이제 좀 익숙해져서 그런지 그렇게 느끼세요? 정산하는 이런 것들이 다 끝나서 이제 홀가분하게 그렇게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렇게 나이가 한 살씩 자꾸 드니까 조금 이렇게 무게감이 많거든요. 우리 네네. 강원주 사무장님 아직도 젊은 피시니까 몸에 어떠세요? 무게가 생기는 것 같고요. 저도 건강을 위해서 올해는 잘 루틴을 잘 살아봐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응원합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영화, 새해 첫날인데 또 어떤 영화 갖고 오셨을지 궁금해요. 네, 오늘 새해 첫날에 좀 어울리게 좀 마음 따뜻해지는 다큐멘터리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넷플릭스에서 바로 감상을 하실 수 있는 작품인데요. 퇴행성 질환으로 25살에 세상을 떠난 어느 노르웨이 청년이 생전에 온라인 세계에서 겪은 일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재구성한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소개된 바가 있고요. 영화 이벨린의 비범한 인생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큐멘터리 갖고 오셨는데 네. 저도 이제 요번에 영화 소개하려고 좀 봤는데 네네. 진짜 좀 놀라운 스토리인 것 예, 같아요. 맞아요. 또 구성도 되게 독특하고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 세계를 넘나드는 그런 영화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또 영화 보면서 이게 또 좀 온라인 세계를 다루다 보니 네. 프리가이나 그리고 그렇죠. 또 숨겨진 얘기를 찾아간다 이런 측면에서는 서칭 포 슈가맨 이런 게 좀 떠올랐는데 그러게요. 오늘 비슷한 결의 영화가 되겠습니다. 네. 이벨린의 비범한 인생 어떤 인생인지 만나볼게요. 네. 감독 누구신가요? 네, 벤자민 리라는 감독이 연출을 하였고요. 이 감독은 노르웨이에서 89년도에 출생한 비교적 젊은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0년 나의 뮤즈 그림도둑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로 장편 감독으로 데뷔를 했는데요. 이 영화로 또 썬댄스 영화제, 월드시네마, 다큐멘터리 심사위원 특별상, 그리고 런던 영화제, 관객상 등 세계 유수 영화제에서 30개 이상의 상을 받은 이력이 있는 감독입니다. 네. 아주 첫 작품부터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영화 나의 뮤즈 그림 도둑이라는 영화도 추천드리고 싶은데 주인공의 이름이 바보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에 노르웨이의 어떤 주목받은 젊은 화가가 주인공인데 어느 날 자신이 그린 소중한 그림이 도둑을 맞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도둑이 좀 약에 취한 사람이 이제 그림을 훔친 것이고 이제 쉽게 잡히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나중에 이 도둑에게 화가가 좀 흥미를 느끼게 되면서 당신의 초상화를 그려주겠다 이렇게 접근을 해서 점차 이렇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좀 이 사람과 깊은 어떤 내면과 진실의 교감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로 그려져 있습니다. 영화가 되게 재미있으니까 이것도 그래요? 온라인에서 감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2016년에 매그너스라고 하는 또 다른 다큐멘터리 작품을 발표했는데요. 2024년 또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벨린의 비범한 인생으로 썬댄스 영화제, 월드시네마 다큐멘터리 감독상, 그리고 관객상까지 수상을 하면서 또 부산국제영화제, 넷플릭스에도 또 소개가 되면서 굉장히 다시 한번 좀 큰 이목을 끄고 있는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르웨이 출신의 감독입니다. 그러면 언어가 그게 노르웨이 언어였군요. 네, 북유럽의 어떤 유럽 언어. 그렇군요. 언어권이죠. 네.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네네. 오늘은 벤자민 리 감독의 이벨린의 비범한 인생 만나봅니다. 줄거리 제가 소개합니다. 영화는 노르웨이에 살고 있는 주인공 마츠가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질병, 근육이 굳어가고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이 질병을 딛고 살아간 시간들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보여줍니다. 마츠의 가족은 그가 휠체어에 의지해 실내에서 게임에만 몰두하는 삶을 살았다고 안타까워하지만
그가 죽은 후 그가 실제로는 게임 세상 속에서 이벨린이란 캐릭터에 자신을 투영해 신체의 부자유를 극복하고 온라인 세상 속의 친절한 상담자로 활동했던 사실을 발견합니다. 마치는 그의 게임 속 캐릭터 이벨린을 통해 실제 다른 이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발전하도록 돕는 놀라운 인생을 살았는데요. 그의 비범했던 인생 스토리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영화 이벨린의 비범한 인생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벨린의 비범한 인생 영화 만나보고 있는데요. 영화 주인공이 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주인공 마츠라는 아이가 앓고 있는 질환의 이름이 있는데요. 듀셴 근이영양증이라고 불리는 좀 희귀 질병입니다. 10만 명당 4명꼴로 이렇게 질병이 발생하고 특이하게 꼭 남자 아이들에게만 발생하는 그런 희귀한 질환이라고 소개되는데요. 그렇군요. 근육이 서서히 줄어가면서 신체 기능을 점차 잃어가는 그런 퇴행성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영화에서도 마츠가 10살이 되기 전부터 휠체어 없이는 움직이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생후 1년에서 1년 반 사이부터 이제 좀 보행이 막 시작되면서 부모님이 아이 걸음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좀 발견을 하는 경우가 많은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이 마츠가 영화 속에서 즐기는 이 게임을 또 좀 함께 살펴볼 필요도 있겠는데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고 하는 한때 한동안 저희가 와우 이렇게 축약어로 와우 이렇게 불렀던 그런 게임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있었나요? 네, 제가 청소년 시절에도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즐겼던 그런 게임이기도 그렇군요. 하겠습니다. 네. 2004년에 출시를 해서 지금까지 이제 20년 동안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온라인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자기의 어떤 플레이 종족을 선택을 해서 전투를 펼치는 게임인데 2010년에는 세계 이용자가 1228만 명에 달할 만큼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그런 게임입니다. 네. 그래서 게임을 좀 한다라는 웬만한 젊은 사람들은 다 한 번씩은 해봤을 것 같은 그런 게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츠가 온라인 세계 속에서 친구들을 사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에 온라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츠가 겪었던 일과 굉장히 유사한 일이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1989년 출생으로 이 영화의 주인공 마츠와 똑같은 질병, 근이영양증을 앓다가 향년 23세로 세상을 떠난 프로게이머 박승현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박승현 씨가 이 프로게이머로 활동한 게임도 마츠가 했던 그 게임과 똑같은 워크래프트였고요. 이 게이머는 굉장히 비장애인 프로게이머들과 수준을 나란히 하면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 천재적인 실력을 보여준 그런 게이머로 알려져 있는 게이머이기도 했습니다. 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하는 이 마츠라는 청년이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영화를 이제 보시면 물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저도 이제 게임 잘 모르는 그런 속하는데, 그 게임 세계에서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고 내가 거의 이제 그 캐릭터와 동일시되어서 이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 그 좀 이해는 사실은 어렵거든요. 예. 그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프리가이에 소개됐던 그런 게임 세계도 그렇고 또 오늘 소개드리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도 그렇고 이 게임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그 이전의 게임들은 그냥 짜여진 대로 아주 단순하게 캐릭터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조작을 보여주는 게임이라면 이런 게임들은 굉장히 아주 큰 넓은 세계를 그려내놓고 그 안에서 마음껏 돌아다니게 만드는 것이 좀 게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이머에게 좀 많은 역할이 주어지는군요. 네, 그래서 여기 가면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저기 가면 저런 것들이 있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어떤 모습도 그대로 이제 큰 세계를 구현을 하면서 마치 새로운 세계를 여행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 게임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도 피로감이 막 늘어난다거나
또 혼자서만 막 이렇게 고립되는 그런 게임의 시간이 아니라 사람들과 교류하고 만나는 그런 만남의 장으로서 또 역할을 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그 영화에서 보면 이 게임을 하다가 우리 마츠가 뭐 그 게임에 있는 다른 이제 상대와 뭐 인터넷 채팅을 한다든지 네네. 그렇게 이제 관계가 연결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확장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심지어 이제 이성 간의 사랑을 할 나누게 수도 되기도 있고. 하고. 네, 그렇죠. 그렇군요. 아, 참 놀라운 세계입니다. 자, 이 영화 추천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새해에 어떤 좀 전하시고 싶은 뜻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영화가 굉장히 아주 새롭고 독특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크게는 총 세 부분이라고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반부에는 우리가 다큐멘터리에서 좀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인터뷰 방식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마츠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가족들이 카메라 앞에 앉아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을 하는 부분이죠. 맞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될수록 그동안 가족들의 시선에서 보았던 마츠가 아니라 온라인 세계 속에서 활동했던 마츠의 또 다른 세계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면서 가족은 전혀 몰랐던. 네, 이제 두 번째 이제 파트가 시작되는데 마츠의 이 나레이션을 통해서 이 마츠의 시선으로 사건이 재구성되어 보여지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이제 완전히 좀 장르가 바뀌면서 이 현실 세계에 있는 마츠가 아니라 마츠의 그 분신과도 같았던 게임 캐릭터 이 캐릭터 이름이 이벨린인데요. 제목이죠, 오늘 네. 영화. 네. 이벨린의 시선으로 그 게임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마츠가 마치 또 다른 자신의 자아인 이벨린으로서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이 이벨린의 시점에서 재구성한 이야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다 열심히 붙어서 이 게임 세계를 구현을 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영화처럼 만들어내었는데요. 그래서 이 마츠가 온라인 세계 속에서 움직이고 말했던 모든 기록이 이 데이터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경험하고 느낀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래픽으로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가능했던 그런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영화의 구성이 마치 마츠의 부모님과 가족들의 시선, 그러니까 마츠가 막 겪고 있는 이 난치병에 대해서 그저 딱하고 안타까운 것으로만 여기고 마츠가 마치 우리의 세계에서 분리되고 너무 막 제한된 공간에서 어떤 사람으로서 느껴야 할 어떤 사랑이나 우정 이런 것 같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만한 그런 활동들을 하지 못했다라고 느끼면서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처음의 시선에서 점차 마츠가 온라인 세계 속에서 경험한 것들이 우리가 가진 선입견보다 훨씬 더 방대한 것이었고 온라인에서 그가 우리가 삶에서 겪는 수많은 희로의 낙을 함께 경험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됨으로써 이 마츠의 내면 세계가 얼마나 방대한 것이었고 그가 얼마나 한 사람의 어떤 온전한 인간으로서 이 온라인 세계에서 일생을 살게 되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온라인 세계 속에서 마츠가 이벨린이 사람들을 돕고 또 그들과 우정을 맺고 심지어 이성들과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수많은 어떤 감정과 경험 또 치유와 성장을 겪게 되는 것들을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상담자처럼 역할을 하더라고요. 네, 상담자이자 성직자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맞습니다. 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이 마츠에게 또 하나의 어떤 몸을 주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신체는 아니지만 온라인상의 또 하나의 육체군요. 몸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또 온라인 세계에서만큼은 자유롭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삶을 펼쳐나간 것이죠. 힘도 세고. 네. 그래서 이 마츠가 매일 30분 동안 이 게임 세계 속에서 조깅을 했었다 이런 얘기도 참 인상 깊은 대목인데 다른 플레이어들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자기가 목적하는 어떤 사냥을 한다거나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마츠는 이제 매일 30분 동안 그 게임 속에서 조깅을 했다는 대목이 참 재미있었고 건강 관리를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자유도가 높은 온라인 세계가 있었기 때문에 마츠가 어쩌면 이 어떤 제한된 몸이 아니라 자유로운 이 온라인 공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또 삶의 풍성함을 느낄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항상 좀 부정적으로 보통을 바라보게 되는 이 게임이나 또 온라인 세계에 대한 어떤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는 그런 영화이기도 한 것 같고요. 이 공간도 결국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구나 이런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속에는 우리가 생각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것이 우정이나 사랑, 용서나 치유,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좀 알게 하는 그런 영화이기도 한 것 같고요. 좀 자녀들이 하고 있는 컴퓨터 게임을 또 이 영화를 통해서 한번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또 이해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이 영화를 또 보시고 네네. 게임하는 우리 자녀들을 그냥 둬야겠다 마냥 이렇게 생각하지 그건 또 오해고요. 네, 또 시간을 정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그렇죠. 같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마츠는 굉장히 좀 특수한 상황이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 몸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손가락 움직여서 이제 게임하는 세계 속에서 네네. 자신의 이제 꿈을 펼친 것인데 그래요. 저는 이 영화 이제 보면서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육체적 활동이 어렵고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냥 집에 있어야 된다라거나 활동을 안 해야 된다. 그냥 보호해야 된다. 이런 시선을 갖기가 쉬운데 장애를 갖고 있지만 그들에게도 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네. 교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그 설경구 씨 주연했던 오아시스라는 영화도 네네.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다루고 있고 저는 또 그 지난해 우리 사무국장님 함께 하셨던 그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의 폐막작으로 세기말의 사랑 네네. 그 소개하셨잖아요. 임순애 감독님의 세기말의 사랑 봤는데 거기도 보면 이제 장애를 갖고 있는 여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임순애 감독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모델이 바로 자신의 이제 친척 고모인가요? 이제 그분이 장애를 갖고 있지만 그렇게 제한된 삶을 살지 않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 캐릭터를 빌려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조금 새로운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벨린의 비범한 인생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화 선정하신 또 이유가 있으실 텐데 이 영화 속에서는 어떤 주님의 형상 만나볼까요? 네, 전 세계가 이제 팬데믹을 거치고 또 메타버스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온라인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모인 공간에서 또 관계와 우정이 생기고 사람의 성숙이 일어난다고만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또 오늘 영화에서 보여지듯이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결국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결국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떤 성정과 또 행실로 살아왔는지가 또 그 사람이 맺는 어떤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마츠가 온라인 공간에서 사람들을 상담하고 또 자폐 증세가 있는 친구를 도와서 엄마에게 마음을 열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또 자존감의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츠에게는 이 온라인 공간이 어떤 자신의 어쩌면 가장 성스럽고 거룩한 공간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뭉클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우리 각자들에게도 이런 공간들이 하나씩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꼭 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떠나서 남들이 보았을 때는 좀 대단치 않아 보이고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여기는 그런 각자만의 뭐 일터나 또 여가의 공간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지만 그 속에도 분명 관계가 있고 사람들 간의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또 도로 위의 어떤 차 속에서 마츠처럼 뭐 온라인 공간 속에서 우리가 맺는 관계와 사람들을 소중히 대할 때 그곳이 우리의 성소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였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마츠가 이제 영화 속에서 보면 짧은 생을 살았고 좀 제한된 공간에서 살았지만 그 독립도 하고요. 맞습니다. 독립도 하고 나름대로 또 할 수 있는 게임 세계에서 이렇게 또 활발하게 살았다는 거는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동정의 시선으로만 바라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좀 또 인상 깊었던 대목은 이제 자폐 증세가 있는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의 어머니도 이제 같은 게임을 하게 되는 하려고 맞아요. 방의 반대쪽에 똑같은 컴퓨터 세트를 해놓고 이제 게임 세계 속에서 들어가서 이제 오프라인 세계 속에서는 안아줄 수 없고 이렇게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어린 아이를 게임 세계 속에서 함께 같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서로 점차 가까워지는 그런 대목이 참 또 뭉클해지는 대목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다른 이의 삶이나 다른 이의 생활을 우리 마음대로 재단하거나 네. 이렇게 좀 저 사람은 그래 이렇게 생각해버린 그것도 사실 폭력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 시선을 우리가 또 거두고 예, 오늘 마치의 삶처럼 네. 누구에게나 다양한 삶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존중하는 마음이 네. 새해에는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화나 다큐멘터리라는 장르가 또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소중한 또 예술의 매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새해도 우리 사무국장님 잘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